각 당 지도부에서는 후보들에게 말조심을 당부하고 있지만요. 정작 당을 대표하는 선대위원장들의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유세 현장에서는요,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삐소리 나는 거? 그걸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삐소리 없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관대하신 겁니다. 네, 한 위원장 야권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표현들도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자당의 후보들에게 말조심하자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 자율학습 때 학생들이 조금씩 수근수근거리고 떠들고 있으면 꼭 한 학생, 특히 반장이나 이런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더 크게 떠들어요. 뭐냐면 조용히 하라면서 본인이 더 시끄럽게 합니다. 그 풍경을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그때 학급 반장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본인부터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표현들을 보면 뭐 개 같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쓰레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건데 비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본인의 감정만 드러날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함축도 비유도 없고 풍자도 해학도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2조 심판론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심판, 조국 대표 심판을 꺼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먹히느냐? 이것도 잘 돌아봐야 될 건데 지금 왜 잘 안 먹히느냐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현재 기소가 돼 있어요. 이분들의 운명은 법정에서 결정이 나지 국회 의석수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50석을 받아도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감옥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여당하고 제1야당을 동시에 심판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일단 여당부터 심판하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왜냐? 여당 쪽은 지금 너무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왔고, 법안 거부권 툭하면 행사해왔고, 그리고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수사는 받았지만 윤석열 대표 쪽은 수사도 안 받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 거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밉상이 돼가지고 지금 찍혀 있는 것이 여권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2조 심판론이 먹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깨닫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합니까?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네,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본인이 말하라고 할 때 이제 비유를 자꾸 쓰는데 이 네. 비유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1년에 한 14만 정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서 4만 쌍 정도가 재혼 가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입양해서 많은 분들이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제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퐁지 팥지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의 고정적 관념, 즉
예를 들어서 계모 계부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고정적 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잘 또 읽히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그런 이 가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팩트 자체도 또 다른 것이고 친부 친모라 하더라도 또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굳이 계모는 들고 친부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뭐 개인적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게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비판의 지점은 알겠는데 예. 제발 좀 저런 식의 비판을 해서 자꾸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좀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자꾸 고정관념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런 거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사자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가슴과 그 자녀들의 아픈 가슴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 자녀들의 귀를 막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정치인의 말이 정말 곱고 또 국민들의 화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다 지나간 일이라면서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네요. 당연하죠. 저런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죠. 다 지난 일이라뇨. 지난 일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대통령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수사가 진행될 걸로 저는 보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이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진전되지 않는 수사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지난 일이라고 그걸 얘기해 버리면 국민들은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 이쪽에 계신 분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피아에 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자식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마피아는 얘기입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피아는 안 건드리는데 왜 가족 문제를 건드리느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가족들은 가만뒀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부인 되시는 분들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아들 문제도 논란이 한번 됐었고요. 대선 과정에서 논란돼 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진행되고 수사까지 진행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열 하루 남았습니다. 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더 거친 발언들이 오갈 가능성도 있는데 박상규 의원님, 막말이나 말실수 이런 막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말이라는 게요.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의 분위기에 경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환호, 또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울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전부 다 저런 유세라는 게.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아무리 조심하라고 하는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뭐 X가 나오고 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말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비유가 부적절한 비유들이 나오고 자 이게 지금 사전투표까지 일주일 남았고요. 본투표까지 한 1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막말은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네. 이 한마디 때문에 판세가 뒤집어진 총선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막말 리스크가 터져 나오느냐. 이게 이제 남은 총선 기간의 어떤 중요한 분수령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막말 농락까지 짚어봤고요.